상가의 출입문을 부수고 빈집의 창문으로 들어가고 설마 하는 방심의 순간을 노리는 상습 절도범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들의 치밀한 수법은 무엇인지 수도권 현장 24시에서 공개합니다. 인구 밀집 지역이라 홍보 효과가 높은 강남 일대에 대형 차량을 움직이는 광고판처럼 이용한 불법 광고 업자들이 적발됐습니다. 쾌적한 도시 환경을 방해하는 불법 광고의 실태, 수도권 현장 24시에서 담아봤습니다. 주택가, 대학가, 이훈가 등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발생하는 절도 사건들. 절도범들은 일상의 빈틈, 한순간의 방심을 노렸는데요. 교묘하고 치밀한 범죄 수법도 다양했습니다. 경찰은 어떻게 이런 절도범들을 검거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일반 시민들은 귀중한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대책을 세워야 할까요? 기상천외한 절도 수법들을 집중 분석해봤습니다. 상가만 무려 150곳이나 털어온 범인이 서울광진경찰서 수사팀에 붙잡혔습니다. 작년 4월부터 올해 6월 26일까지 1년 2개월가량 서울, 경기, 인천 지역에서 상가, 유흥가 밀집 지역에 있는 상가를 전문적으로 틀어왔던 범인을 검거했습니다. 한 상가 출입구의 CCTV 화면입니다. 한 남자가 굳게 닫혀있는 상가 문 앞에 앉아 있는데요.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남자는 속칭 빠루, 쇠지뢰와 드라이버를 이용해서 출입문 자물쇠를 능숙하게 엽니다. 마치 자신이 가게 사장인 것처럼 여유롭게 상가 안으로 걸어 들어가는데요. 전혀 당황하지 않고 현금이 있는 위치를 찾아냅니다. 가게 문을 나서는 모습도 매우 침착합니다. 이번에는 또 다른 상가입니다. 이른 아침이라 많이 어두운데요. 범인은 쉽게 문을 따고 들어가 순식간에 카운터에 현금을 들고 사라집니다. 범인은 유흥가에 위치한 상가만을 노렸는데요. 밤 늦게까지 영업을 하고 오전에는 상가들이 쉰다는 빈틈을 노렸습니다. 주로 유흥가 밀집 지역은 오전에 빈집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오전에 상가가 빈 데가 많고 하니까 인적이 드물고 그곳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계단을 올라가서 2층이나 지하 1층에 있는 상가를 대상으로 빠루나 드라이버를 이용해가지고 출입문을 성게하고 들어가서 금고 안에 있는 현금을 절취했습니다. 또 다른 절도 사건의 CCTV 영상입니다. 이번에는 식당인데요. 모자를 쓴 남자가 옆 테이블에 스마트폰을 훔쳐 달아납니다. 이번에는 많은 사람들이 쉬고 있는 찜질방입니다. 누워있는 사람 옆으로 다가가 스마트폰을 챙겨 사라지는데요. 피의자는 검은 뿔테 안경으로 인상착의를 숨기려고 애썼습니다. 특히 피의자는 범행 시에는 평소 쓰지 않는 안경이라든지 모자를 착용했고요. 그런 부분이 자신의 범행을 검거하는 데 어렵게 만들려고 했던 상황이 아닌가 합니다. 휴대폰만 지금 저희들이 확보한 피해자만 64명이고요. 그 외에 또 미확보된 피해자도 다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젊은 학생들이 모여있는 대학가와 학원가에도 이런 상습절도범들이 출몰하는데요. 이곳은 어느 학원의 사무실입니다. 직원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모자를 쓴 젊은 남자가 들어와 책상 위에 스마트폰을 들고 급히 사라집니다. 어느 학원의 CCTV 영상입니다. 학생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검은 모자를 쓴 남자가 나타나 주위를 살핍니다. 주인이 자리에 없다고 확신한 남자는 재빠르게 책상 위에 휴대폰을 집어들고 사라집니다. 범인은 설마 하는 방심의 순간을 노렸습니다. 대학교 인근 주택가에서도 절도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단집이고 대낮에 글쎄 거긴데 낮에 그랬대요. 순경들이 와서 내가 물어봤어요. 순경들이 있길래 물어봤더니 도둑이 드셨다고. 준 아저씨도 내가 알고 그런데서 뭘 집어갔어요. 그랬더니 뭐 이렇게 누르는 거지 컴퓨터. 아 노트북? 아 노트북 참. 그걸 가져갔다 그래서. 아니 어딜 들어왔어. 이제 책장으로 들어왔나.
이 사건을 수사한 해화경찰서에 찾아가 봤습니다.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대학가고 원룸이나 그 하숙집 주변이 좀 허술한 점을 알고 창문을 두드려서 사람이 없으면 들어가서 물건 등을 절취한 사건입니다. 피해자가 출소 이후부터 이제 범행을 시작했는데 주로 지금 확인된 거는 작년 3월부터 지금 최근 6월 달까지 약 32회에 걸쳐 2,700만 원 상당을 절취한 사건입니다. 대학가 편의점 CCTV 영상에 찍힌 범인의 모습입니다. 이 피해자 같은 경우는 이제 이쪽 저희 경찰서에 약 2년 전에도 검거된 똑같은 동일한 제명으로 검거가 됐었는데 이제 그 점을 알기 때문에 전혀 컴퓨터나 인터넷에 이런 디지털 기록을 전혀 남기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이쪽 그 PC방이나 이쪽 주변에 찜질봤던 경우는 약 4개월 동안 탐문을 해서 검거하게 된 겁니다. 주택가, 상가, 식당 등 우리 일상생활 곳곳에서 발생하는 절도 범죄. 어떻게 해야 예방할 수 있을까요? 절도 범죄는 굉장히 전문적인 기술을 필요로 한다기보다는 단지 돈이라든지 물건의 소유주가 한눈을 팔거나 부주의한 그런 틈을 노려서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겁니다. 항상 범죄가 발생할 수 있다. 내가 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항상 범죄 예방에 주의를 하고 조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순간의 방심을 노리는 절도 범죄들. 일상의 빈틈을 노리는 범죄들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데요. 소중한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꼼꼼하게 다시 한번 살펴보는 습관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서울 강남구. 인구 밀집 지역이라 홍보 효과가 높다 보니 간혹 버스나 트레일러 등 대형 차량 전체를 광고물로 도배한 차량들이 도로를 활보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일명 랩핑카라고 불리는 이 광고 차량이 법에 저촉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교통 혼잡을 유발하며 불법 광고를 해온 업자들을 수도권 현장 24시에서 공개합니다. 서울 강남경찰서 교통범죄 수사팀. 최근 차량 자체는 물론 유리창까지 광고 필름으로 덮은 일명 랩핑카 운영업체 7곳을 검거해 조사 중인데요. 랩핑, 불법 광고 차량 7개 업체 17명을 검거했습니다. 이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버스가 아니고 광고를 주된 목적으로 도심에서 서행하거나 또는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 불법 정차하면서 광고라는 업체입니다. 일명 랩핑카의 랩핑은 포장재료나 포장지를 뜻하는 것으로 주로 불필요한 부분을 덮을 때 사용하는 랩핑 테이프를 가리키는데요. 이러한 어원에서 변형돼 사용되고 있는 일명 랩핑카는 서울 삼성동에서도 활개하고 있었습니다. 길이만 13m 정도 되는 차량 2대가 서행하며 교통 흐름을 방해하고 있었는데요. 이렇게 광고를 목적으로 고의적으로 서행하는 것은 현행법상 모두 불법입니다. 이목을 집중시키며 홍보 효과를 톡톡히 해내고 있는 일명 랩핑카. 왜 불법인지 알아봤는데요. 창문을 제외한 그 차량의 그 2분의 1 이상이 넘어갔을 경우에는 고개 광고물 등 관리법에 위반이 되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1년 미만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미만의 과태료가 부과가 됩니다. 유리창을 제외한 차량 면적 중 절반 이상을 광고로 덮으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적발한 이 업체 같은 경우는 전혀 신고 자체도 안 했을 뿐더러 또는 허가도 득하지 않았을 뿐더러 이 차량 전체를 광고로 도배를 한 그런 차량들입니다. 이 차량들이 강남 테헤란로라든가 강남대로 같은 경우 차량 한두 대가 일렬로 줄지어가면서 특히나 교통량이 많을 때 아주 서서히 가서 서행하면서 진행하고. 강남 도로 한복판. 19톤에 달하는 대형 트럭이 서행해 교통정체의 원인이 되자 경찰은 이 차량을 단속했는데요. 단속된 차량은 광고를 한다는 신고도 하지 않았을 뿐더러 앞창문을 제외한 차량 전면을 광고물로 덮어 불법 광고를 해온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김포에
아주 큰 대규모 공장을 설립했어요. 그 운영 기간도 상당히 길고요. 이번은 광고업체에서 중간 브로커에서 광고를 수주해서 1,200만 원 수준 차량 한 대 트레일러에 1,200에 수주를 해서 자기가 직접 랩핑까지 합니다. 즉 이 포장까지 같이 하는 거죠. 해서 이제 운전기사한테 이제 다시 재하도급 주는 형식으로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을 적발했습니다. 경찰에게 붙잡힌 40세 장모 씨의 경우 김포시 대곤면에 무허가 랩핑 제조 공장을 차려놓고 조직적으로 운영했는데요. 19톤 대형 트럭에 직접 랩핑해 강남 일대에서 불법 광고 행위를 했으며 차량 한 대당 1개월 기준 1,200만 원을 챙겨받는 등 뻔뻔하게 영업을 해왔습니다. 광고를 할 때는 이 레온 사인을 설치해서 광고하는 행위를 일체 금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이번에 저희들이 단속한 사례는 대리운전 기사의 레온 사인을 표시하면서 차량 2대가 강남 일대를 지그재그로 다니는 것을 추적해서 검거한 사례가 있습니다. 밤에 흔히 볼 수 있는 대리운전 홍보 차량들. 이것 또한 불법 광고 행위에 포함되는데요. 주변 운전자들의 집중력을 흐트릴 뿐만 아니라 교통체증을 유발하는 발광식 조명, 네온사인을 설치한 광고 차량 역시 법의 제재를 피할 수 없습니다. 저희들이 조금이라도 느슨하면 바로 또 영업을 재개할 겁니다. 그러면은 결국은 시민들이 전부 다 피해를 입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강남서에서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단속을 할 겁니다. 강남에서 단속을 하게 되면요, 결국 그 업체는 광고에 대한 효과를 거두지 못하기 때문에 이 광고는 아마 죽지 않을까, 정식 광고 매체를 통해서 광고하는 그런 절차 쪽으로 부분들이 나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돈만 벌면 된다는 비양심적인 생각으로 무리지어 다니며 교통 흐름을 방해하는 불법 광고 차량들. 이러한 불법 광고가 사라지기 위한 방법이 있을까요? 저희 협회에서는 이제 매년마다 각 지역에서 불법 광고물 근절 캠페인을 벌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종사자들 같은 경우에는 1년에 한 번 이상은 무조건 교육을 받게끔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교육 때 이제 불법 광고물 근절 결의문을 낭독을 하면서 이제 다시 한번 이제 마음가짐을 그렇게 새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 확산을 이제 최소한으로 이제 줄이고 요즘에 이제 안전을 많이 이제 위주로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 강남과 도심의 혼잡한 도로에서 활개치며 밤낮을 가리지 않고 교통체증을 유발하고 있는 랩핑카. 불법 5개 광고에 대한 의식이 미비한 만큼 광고에 대한 올바른 교육이 실시되어야 하며 교통 흐름을 방해하고 다른 차량들을 위협하는 랩핑카와 불법 개조 트럭을 보면 적극적으로 신고하는 자세를 가져야 하겠습니다.